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도권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연속 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 쓰레기를 바로 묻을 수 없는 직매립 금지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수도권 지자체들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김포시도 소각시설을 짓기 위해 이달부터 입지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공고입니다. 예상 처리량은 500톤 규모. 김포뿐 아니라 고양시 폐기물 일부도 함께 처리하는 계획입니다.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게 김포시 구상입니다. 새로 지어지고 있는 소각장들은 최신 기술이 접목되어 대기 오염물질 관리가 더 잘 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 편익시설도 함께 조성되는데요. 주민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소통과 정보를 공유하여 소각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소각장을 지으려면 인근 주민 80%의 동의가 필요한데 공고를 낸 지 한 달 가까이 지나는 동안 유치 의사를 보인 곳은 없었습니다. 김포시는 복잡한 절차 탓에 후보지 신청이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음 달까지 적합한 후보지를 찾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가까운 서울시만 하더라도 소각장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 지 3년이 넘도록 자원하는 자치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민 반발도 변수입니다. 국비 확보나 운영비 분담 차원에서 이점이 있다는 김포시 설명에도 광역 소각장 추진은 주민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뿐 아니라 지역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사안을 논의할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렇게 선출직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제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도 상당히 좀 미흡했다. 주무부서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대면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들이 저는 절실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라도 조금 더 절차 과정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편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를 찾지 못할 경우 김포시는 조건을 완화해 재공모를 내거나 관련 용역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소각장 추진 이후에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을 설득시킬 계획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지지부진하면서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 대란까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송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쓰레기 직매립 금지. 2025년 말까지는 지역별로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님비 시설로 인식되면서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보니 부지 선정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행정 절차 등 소각장 건설에 드는 시간까지 더하면 결국 수도권 지역 직매립 금지 기간이 다 돼 쓰레기 대란을 막기 힘들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쓰레기 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각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예전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쓰레기 대란처럼 이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서 도시 속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부천 광역 소각장 건립이 지지부진한 데다 인천 지역 곳곳에서는 소각장 건립 반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쓰레기 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은평의 사례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평의 경우 도시계획 단계부터 소각시설은 물론 도로와 교통, 편의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가 함께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소각장을 같이 건설해주고 구청을 거기다가 소각장 지하에 놓고 상부에 소각장을 짓는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시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서 갈등을 관리하는 방안들. 특히 3기 신도시 계획 단계부터 도심 내 쓰레기 처리를 위해 은평의 사례처럼 설계할 경우 쉽게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은평에는 단순 소각시설이 아닌 쓰레기 분리부터 재활용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수 요소입니다. 지금은 최소한의 이 정도 시설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매립지에 대한 정치 쟁점화가 아니라 얼마나 자원순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거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시민들도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직매립 금지. 광역 소각장 건립이 시급한 지금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숙인들의 바람은 안정적인 직장에 정착해 자립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을 다친 노숙인들이 건강하게 자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기획보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노숙인들의 주거 자립에 대해 짚어볼 계획입니다. 인천시와 LH는 임대주택 등 노숙인들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관리 시스템이 없어 노숙인들이 정착한 집을 다시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하는 김만수 씨. 중고 물품을 가져와 다시 판매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을 배우는 단계이지만 정직원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힘을 냅니다. 좀 뿌듯하죠. 제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좀 뿌듯하죠. 과거 노숙 생활을 했던 김만수 씨는 현재 계양구의 한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시설을 떠나 임대주택으로 자립했던 김 씨. 하지만 그는 갑자기 찾아온 통풍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시설로 돌아왔습니다. 시설에 살면 의료 지원 등 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리가 안 좋아갖고 통풍 때문에 고생 좀 하고 뭐 이러다가 일자리를 제대로 잡지를 못해갖고 혼자 참고서 한번 해보려고 끝까지 버텼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자활 특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박정식 씨. 2년 전 노숙인 시설을 나와 정부 지원 주택으로 자립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식 씨는 다시 시설로 돌아가려 준비 중입니다. 통풍으로 혼자 몸을 관리하기 어려운 데다 취업 등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숙소에 있을 때는 지원이랑 그런 거는 다 그쪽 선생님들이 알아서 아픈 데 있냐고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다 했는데 여기 오고 나서는 지원 그런 거를 모르니까 작년에 통풍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거의 그것 때문에 좀 힘들죠. 뭐 담당 선생님이 없으니까 이쪽은 그냥 나오면은 거의 끝이니까. 2022년 기준 생활시설에서 살고 있는 인천 지역 노숙자 수는 250명입니다. 시설 관계자는 이들 중 약 30%가 임대주택 등으로 자립해 나아가는데 건강과 관리 문제 등으로 자립한 이들 중 약 10%가 다시 시설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길거리로 돌아가는 노숙인들을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시설 관계자들은 강조했습니다. 인천시는 노숙인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잘 살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찾아가 확인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전무합니다. 특히 시설에서는 일상적으로 접하던 의료 지원 정책과 취업 관련 소식 등 정착에 필요한 정보들도 정작 자립을 하고 나면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랜 길거리 생활로 몸과 마음을 다친 노숙인들이 다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리 프로그램이 필수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분들이 자존감이 많이 낮다 보니까 더 마음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이제 그런 좀 시리에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들의 어떤 고충을 이렇게 좀 어떻게 캐치해가지고 그거를 좀 지원해줄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저희 쉼터가 있긴 하지만 저희 쉼터 인원, 쉼터 생활인들에 대한 다 복지사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 인력들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사회로부터 이탈했던 노숙인들이 안정적으로 다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시가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와 관련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진영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인천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가 됐지만 눈에 띄는 거래 회복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인천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급률도 높고 자가 거주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고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좀 부족하다. 이러한 것들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고금리 시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인천 지역 시장도 당연히 안정 기조나 어떤 하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반면에 김포는 이번 조정 대상 해제 지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는 이 정부에서 각종 지표들을 바탕으로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거나 해제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정치적인 판단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 법적으로 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 요건이나 해제 요건에 해당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지정을 하거나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해제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규제 지역으로 계속 묻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근거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또는 소비자들로부터 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눈에 띄는 주택 수요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초거래 절벽 사태를 맞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취득세 중과 보유세 중과 거래세 양도소득세 중과 이러한 산불 억제 정책, 그러니까 이제 보유 억제, 취득 억제, 매도 억제 이러한 산불 정책들이 시장에 그대로 적용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거래 절벽 사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는 야당과 초당적인 협조를 통해서 시장 안정화 대책이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들을 이제는 한 번쯤 고민할 시기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한부동산학회 서진형 회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8일 국회에서 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 간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첫 공식 자리였는데요. 유정복 시장은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재물포 르네상스 등 핵심 공약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캠프마켓 공원 부지 매입 비용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867억 원을 국비에 반영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규모 가맹점에서 인천 이음카드를 결제할 경우 10%의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인천 이음은 10월 1일부터 조정된 캐시백 요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결제할 시 10% 캐시백 혜택을, 그 외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백이 적용되는 월 한도는 30만 원인데요. 인천시는 인천 이음 앱에서 10% 캐시백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